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키 아요 2만 권의 책에서 뿜어져오는 방대한 지식. 오늘은 교양 집사 시간입니다. 작년 나라 이름의 유래 3부작이에요. 올해 강, 산, 바다의 유래, 주로 지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은 사람 이름, 인명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네,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일 텐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은 이름을 짓고 이름과 성을 합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름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의외로 또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름에 관한 그 역사 혹은 이름에 관한 유래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이제 서양 이름들, 그 중에서 서양 성들에 관해서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성하고 이름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씨가 뭐냐 그러면 이고 이름은 동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뭐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다 이름이거든요. 성과 이름, 개인명을 합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에서 흔히 말을 하는 family name이라고 얘기하는 last name이라고 얘기하는 성이라는 것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립이 됐고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고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네. 시골에서 막 농사 짓고 그러는데 이름이 막 거추장스럽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인류에게 뭐라고 할까요? 성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서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양의 경우에도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중국일 텐데 중국 경우에도 뭐 추추전국 시대부터 보통 한나라 시대 이때 사이에 성이 확립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긴데 그래봤자 한 2000년 좀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금처럼 성과 이름의 조합으로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특히 서양은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네,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네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손수 네. 필기체로 써오셨는데요. 대략 20장이죠? 네, 부끄럽습니다. 예, 이제 달필이세요. 네, 아니요, 이 악필이라서 글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 딴에는 이제 제 인생 최고의 공들여서 가장 잘 써본 그런 글씨예요. 그러니까 좀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쨌건 직접 써봤는데요. 판넬보다는 이게 더 오늘은 효율적인 것 같아서 네. 한 20여 장의 서양 이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분야별로 또 혹은 이렇게 부류별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주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름이네요. 네. 폴 토마스 앤더슨. 네, 폴 토마스 앤더슨으로 한 것은 뭐 제가 좋아하는 감독 이름이기도 하고 아시죠? 또 이제 보통 미들네임까지 같이 붙여서 부르는 드문 경우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쓰게 되는 다 이 철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알파벳 위주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이 키릴 문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다 기본적으로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오늘은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폴 토마스 앤더슨인데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한번 구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양 이제 영미권의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폴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토마스라는 이름이 있고 앤더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first name이라고 얘기하고 middle name. 그렇죠. 이건 middle name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보통 last name. 네, last nam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부르는 이름들도 달라요. 이렇게 보통 이것이 이제 개인명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폴이라고 하자라고 짓죠. 그리고 토마스라는 middle name도 보통 짓는 거예요. 부모라든지 조부모라든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해서 given name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에 해당하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앤더슨 가문이 되는 거죠. 앤더슨 가문의 폴 토마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이름 플러스 성의 구조를 갖고 있고 동양에서는 성 플러스 이름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네요. 바뀌었죠. 서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외인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헝가리입니다. 성 이름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목민족의 후예인 그런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 쪽에서 넘어가게 된 그런 부분에서 서양 이름들 중에서 독특하게도 헝가리 사람들의 이름은 성이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처럼 그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서양 그 헝가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현대의 감독 중에 하나가 멜라타르라는 감독이 있죠. 그 사람은 벨라가 성이고 타르가 이름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타르벨라인데 바깥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마치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일본 사람이 류이치가 이름이고 사카모토가 성인데 일부러 서양에 맞춰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옛날에 외국 여행을 할 때 이름이 뭐냐고 미국 사람이 물어보면 동진리라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동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춰서 그곳에 따라서 서양에서의 성과 이름을 맞추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맞춰줘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점 우리도 외국에서 이름을 말할 때 이동진이라고 말을 해요. 봉준호도 봉준호라고 얘기하지 준호봉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네. 흥민손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흥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그들도 이제 아시아의 그런 성과 이름의 조합법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려하게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양을 배려하는 것처럼 동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려가
문자가 되는 것이죠. 이 폴이라는 이름 보통 first name, 제일 앞에 오니까 first name이란 말을 쓰지만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앞에 온다고 해서 forename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서양 문명권은 기독교 문명권이잖아요. 크리스천 네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명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줄 때 교회에서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혹은 부모가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세례명을 짓게 되면 그 세례명을 아예 이름으로 쓰는 거죠. 앤더슨이라는 말은 이제 성인데 보통 가장 흔하게는 이제 패밀리 네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비행기 같은 거 타면 거기다 보통 surname이라는 말로 쓰게 되죠. 성에 해당하는 것이 맨 뒤에 오게 된다라는 말을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네. 무슨 뜻이죠? 폴이라는 거는 기독교에 나오는 바울, 제자 바울에서 온 거고요. 토마스는 성경에 나오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마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12사도. 앤더슨이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뒤에 설명할 텐데 안더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SON. 네, 그러니까 앤드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앤드류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이름인데요. 그리스 이름 중에서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걸 말 고지고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뜻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이름 하나하나 뜻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서양 역사를 생각하면 인도 유럽 어족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명만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퍼스트 네임만 있었어요. 오랜 세월. 그러다 나중에 성이 덧붙여진 그런 상태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리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성이 뭐예요? 플라톤 성이 있나요? 없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성이 없잖아요. 네. 소크라테스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뜻은 있어요. 플라톤이란 건 제가 알기로는 어깨가 넓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개인적인 특징을 이름에 붙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이름만 있어요. 왜냐하면 성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양 문명에서 굉장히 큰 예외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나름에 굉장히 독특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대 로마의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보통 흔히 영어식으로 말을 하는 카이사르의 이름입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하고 미들네임, 레스트네임하고 퍼스트네임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가이우스가 개인명입니다. 부모가 지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이름, 그런 이름이죠. 율리우스라는 것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시족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카이사르는 가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것은 시족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이겠죠. 이 로마 사람들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이름, 개인명, 시족명, 가문명의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다 귀족이 그랬다는 뜻이고요. 귀족 중에서도 이제 유서 깊지 않은 가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문명이 없기도 해요. 지금 미들네임이 시족명은 아니죠. 아까 폴 토마스 앤더슨에서 토마스가 시족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서양 이름들의 기본 특색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대 로마의 장명법의 영향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갔는데 이러다가 이제 로마 전체가 처음에는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도 하고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네임 하나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명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로만식의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번잡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중세로 들어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점. 기본적으로는 개인명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 오랜 부분 동안 서양 역사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 카이사르에서 네.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러시아 역사 다룰 때 이 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황제로 불리게 되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카이저 수염이라는 자가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자체가 이제 보통 명사화하는 건데 워낙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잖아요.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리어스가 이름인 줄 알아요. 퍼스트 네임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죠. 여기서 보면 시족 이름인 거죠. 이 사람 진짜 이름은 가이우스인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는 서로 이렇게 바꿔나가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퍼스트 네임으로 이름을 서로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를 때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부르든가 카이사르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서도 줄리어스 시저라고 부르지만 이 줄리어스는 이름이 아니다. 시종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일단 있고요. 어원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재밌는 것은 이 율리우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주피터, 그러니까 유피테르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로 얘기한다면 제우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인데 주피터는 이제 영어식 발음인 거고 그 로마식 발음으로 얘기한다면 유피테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시종명이 율리우스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그 높은 쪽의 귀족이라는 것을, 그런 출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urname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last name, family name로 보통 우리가 좀 말을 하죠. 네, 근데 성이죠. family name하고 이 surname, 그러니까 성은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서양에서의 surname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로마를 예외로 한다고 친다면 생긴 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안팎 이 정도일 텐데 영국으로 얘기한다면 한 11세기, 12세기를 한 전후에서 상당히 많은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surname인데 처음에 surname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처럼 세습이 안 돼요. 한 대에만 쓰는 거예요. 당대에만 쓰는 게 surname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를 생각할 때 이제 봉건제도, 토지제도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건제도라는 말 자체가 토지제도랑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토지를 소유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세를 들이면 점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엔 처음에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동진이, 토마스, 뭐 폴 이렇게 부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폴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폴끼리 사이에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토지대장이 생기게 되죠. 이 땅이 누구 땅이다라는 어떤 것이 규칙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대장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폴이라고 적으면 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폴이냐, 이 둘 중에 어느 폴이냐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의 폴이다라는 걸 적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토마스의 아들 폴이라고 적거나 아빠 이름으로. 네, 아니면 뭐 뒷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폴, 숲속에 사는 폴이라거나 아니면 대장장이인 폴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게 됐다는 사는 거죠. 마을이나 직업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편의상 토지장에 적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의 형태로 세습이 된 건 아니에요. 한 대에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마스의 아들 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대에 가면은 폴이 낳은 아들은 폴의 아들 누구가 되잖아요. 성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네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에 한 대에 걸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그런 것이 나중에 이르러서는 세습이 되면서 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세습이 되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숲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라면 계속 숲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직업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체로 대장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업이 세습이 되고 사는 지역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아예 이름으로 성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서양에서 이제 성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미권의 성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지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유래를 따져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일단 아이작 뉴튼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뉴튼이라고 할 때 뉴튼은 튼이라는 것, 턴이라고도 하고 튼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건가 하면 울타리로 에워싼 땅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로 에워쌌다는 얘기는 소유를 분명히 했다는 뜻이잖아요. 소유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뜻이겠죠. 포드라는 얘기는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헨리 포드 알지 않습니까? 네. 19세기에 유명한 탐험가 중에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 리가 붙는데 이 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척지라는 뜻이에요. 개간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개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리는 원래 스톤 리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돌이 많은 개간지라는 뜻이에요. 개간은 했는데 아직 개간이 잘 덜 됐거나 땅이 척박하니까 돌이 좀 많단 말이에요. 돌이 많은 개간지에서 온 헨리 이런 뜻이죠. 헨리 스탠리는. 그 다음에 아이작 뉴튼이라고 하면 새로운 마을 조성했는데 그 새로운 마을에서 온 아이작.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이름에서 봤을 때 뭐 턴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아니면 리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영국 이름 지명들 보면은 햄 들어가는 거 HAM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버밍엄이라든지 이런 것들. 토트넘? 햄이라는 거, HAM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성에 들어가는 뭐 힐이라든지 혹은 브룩이라든지 개울이라는 뜻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흐의 그 바흐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브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물론 이제 나중 사람이니까 완전히 성이 확립됐지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개울가에 사는 요한 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서양의 많은 성들의 유래들은 사실은 지명에 토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직업이죠. 이건 이제 뭐 독일 이름이니까 미하엘 슈마허라고 해야겠죠. 뭐 미하엘 슈마허 유명한 카레이서지 않습니까? 역대 뭐 최고로도 꼽히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양의 많은 이름들이 직업에서 왔다는 걸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테일러라고 하면 뭐 재단사, 재봉사라는 뜻이죠. 뭐 밀러라고 한다면 방앗간 주인이라는 뜻일 거고요. 메이슨이라고 한다면 석공이라는 뜻일 것이고. 베이컨 빵 굽는 사람. 포크너라고 얘기한다면 뭐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미스. 그렇죠. 스미스는 대장장이라는 뜻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제 의외로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무슨 쿠퍼 같은 성이라는 것은 통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후퍼라는 사람은 통에 테두리 만든다는 뜻이에요. 타일러라는 사람은 타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서양의 많은 이름들이 사실은 다 직업적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스미스라는 이름을 듣고 대장장이를 떠올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대장장이를 했던 그 선조 중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뭐
챈들러 같은 경우에 양초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찰리 채플린 할 때 채플린은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상당 부분들이 직업에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직업은 세습되는 경우가 중세에 많았거든요.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되면 세습되니까 아버지가 챈들러면 아들도 챈들러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이 사실상 서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 사실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라이트 형제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처음 만든 그 라이트라는 말은 뭐 목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많이 쓰는 터너 있지 않습니까? 네. 터너는 선반공이란 뜻이고 수많은 어떤 이름들이 사실은 직업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이 있겠습니다. 직업의 뜻을 알면 유추가 가능하네요.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성이 된 어떤 직업이었겠지만 지금 스미스라고 무슨 대장장이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윌 스미스가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가장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성을 처음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이 예를 들면 존 프로그래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름 속에 역사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뜻이죠. 직업이 성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이게 미하엘 슈마허의 경우인데 슈마허는 뭐냐? 독일어로 당연히 슈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대로네. 근데 재밌는 것은 영국에는 슈메이커라는 성이 없어요. 독일에는 왜 슈마허라는 성이 그렇게 많은데 영국에는 왜 슈메이커가 없는가? 슈마허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슈만도 있잖아요. 로베르트 슈만, 음악가. 슈만도 역시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성 중에서 슈맨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건데 그런 직업이 이게 산업의 발달이나 직업의 분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국 쪽에서 성이 집중적으로 생기게 된 것은 예를 들면 12세기를 전후해서예요. 근데 독일에서 성이 집중적으로 생기게 된 건 영국보다 몇백 년 뒤예요.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는 처음에 이 구두를 누가 만들었냐면 구두공이 따로 있지 않고 이때는 직업 분화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더 수백 년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이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테일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단사, 재봉사가 구두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슈메이커라는 직업이 12세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단사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테일러가 더 많은 거예요. 테일러라는 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나서 독일로 오게 되니까 독일에서는 구두공이 수백 년이 지나게 되니까 직업의 발달에서 더 이상 재단사가 구두를 만들지 않죠. 독립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당시에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인 슈마허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름 하나하나에도 그 직업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유래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요.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번에는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미스는 대장장이. 네, 말씀하신 대로 대장장이에요. 근데 스미스라는 성도 있죠. 블랙 스미스라는 성도 있죠. 블랙 스미스는 이제 대장장이 중에서도 말발굽을 만드는 대장장이를 특별하게 이제 블랙 스미스라는 말을 보통 쓰기도 하는데 어쨌건 존 스미스는 영국 사람 중에서 가장 이름이 흔한 사람 한 과거에는 존 스미스예요. 존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성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미스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흔한 거죠. 이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름이 아주 흔하다고 영국과 미국에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당하는 이름이 사실상 유럽 각국에 다 있어요. 이 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인데요. 이 존에 해당하는 말, 그 다음에 스미스는 유럽 각국에서는 대장장이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대장장이가 너무 중요한 게 우린 대장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사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에 무기를 만드는 무기 산업의 선봉이 바로 스미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스미스에 해당하는 직업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미스를 그대로 독일로 옮기게 되면 한스 슈미트예요. 네. 존이 한스거든요. 그 다음에 스미스는 슈미트거든요. 슈미트 정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스 슈미트가 존 스미스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존에 해당하는 이름은 지오반니거든요. 그 다음에 스미스에 해당하는 이름은 페라로예요. 페라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스는 페라로고 블랙 스미스는 페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라리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게 성이잖아요. 만든 사람들의. 페라리라는 이름 자체가 이 대장장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반니 페라리라고 말을 한다면 존 블랙 스미스가 되겠죠. 폴란드에도 있죠. 뭐 얀 코발스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존 스미스예요. 사실은 서양 이름들은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 퍼스트 네임이 적잖아요. 동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각국에서의 실질적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같은 이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돌려받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번역의 차이였군요. 네, 그런 어떤 어원들의 차이가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네임을 만드는 게 지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직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을 만드는 그 초기에. 또 하나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토지를 다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소유한 땅을 내가 그냥 가서 일꾼처럼 하게 되는 그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그 성에 해당하는 혹은 자기를 퍼스트 네임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점점점 인구가 는다든지 이동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아버지 이름을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관계를 명확히 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성이 아니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유럽의 이름들에서 어떤 그 성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입니다. 근데 이게 맥이라는 것은 이제 아일랜드계나 혹은 이제 스코틀랜드계에서 그쪽 말로 옛날에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맥하서. 아서의 아들. 네. 그러니까 더글라스 맥아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인데요. 네. 맥아더는 아서의 아들인 더글라스라는 뜻이죠. 폴 맥카트니라고 하면 뭐겠어요? 카트니의 아들인 폴이겠죠. 그래서 맥카트니. 네. 뭐 너무 많아요. 맥도날드 하면 도널드의 아들인 뭐 누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MAC로 쓰기도 하고 MC로 쓰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대문자로 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맥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쪽의 선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성으로 이름으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그냥 아예 이름 성에 SON, son이 들어가는 겁니다. 윌리엄스. 존슨도 존의 아들이란 뜻 아니겠어요? 존슨. 그러니까 처음에는 존슨이란 말이 존의 아들인 누구라고 해서 쓰다가 그게 성으로 붙게 되니까 그냥 존슨이 돼버린 거죠. 혹은 S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윌리엄슨이라는 성도 있지만 윌리엄스라는 성도 있잖아요. 테넷이 윌리엄스 할 때 윌리엄스 S는 복수가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원래. 윌리엄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윌리엄이겠죠. 윌리엄스라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 이름에서 오는 거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페르손 이런 식으로 이름 너무 많잖아요. 북유럽 쪽에서.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 SON인 그 아들이고요. 제퍼슨도 제퍼슨도 제프리의 마찬가지죠.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얀센이라고 우리가 이제 백신 있잖아요. 얀의 아들, 그러니까 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EN이나 SON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나 부계 쪽을 따와서 붙인 이름이 surname으로 이후에 세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계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이라거나 뭐 손, 쓴, 센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퍼스트로피를 넣어서 스칼렛 오하라 하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비비안 리가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잖아요. 네. 스칼렛 오하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오하라가 하라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자이긴 하지만 어원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오하고 어퍼스트로피가 붙게 되면 이 오브란 뜻이에요. 영어에. 의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유진 온일 할 때 온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오하라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아 조상이 아일랜드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일랜드 쪽에서는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로버트 드니로 드 붙잖아요. 드도 어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니로의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럴 때 드가 붙는다거나 혹은 뭐 폰 같은 거 라스 폰트리 할 때 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프롬의 뜻이라서 보통 뭐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드가 붙는다거나 폰이 붙는다거나 이런 보통 약간 귀족이죠. 근데 라스 폰트리는 또 웃긴 게 그냥 원래 이름이 라스트리예요. 근데 자기가 폰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또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폰이라는 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유럽 국가들도 있고 뭐 이런데 과거의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어디로부터 왔다 출신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혹은 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죠.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도 미들네임이 있죠. 안드레이 아르세니에비치 타르콥스키가 이 사람의 풀네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타르콥스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이름이 또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통 미들네임이라고 하잖아요. 미들네임이 맞는데 러시아에서는 미들네임을 아버지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미들네임을 짓습니다. 보통 엄마 이름 갖고 오지 않나요? 러시아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고요. 예를 들면 이 얘기를 따지게 되면 이치로 하거나 이치로 이제 끝에 항상 이름들이 미들네임이 붙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유형 형사예요. 아르센의란 뜻이죠. 아르세니의란 뜻이라서 이름을 딱 보게 되면 안드레이 아르세니에비치 타르콥스키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가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 가문에 아르세니라는 사람의 아들인 안드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풀네임을 들으면 러시아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뒷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 파블로프라고 하면 파블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뭐 예를 들면 여성일 경우에는 파블로브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뒤에 어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슬라브계 이름에 스키가 굉장히 많다고 약간 농담처럼 말을 하잖아요. 네, 니치도 되게 많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소유격이에요. 어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가문의 어떤
그 소유격으로서 그 출신들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게 되고요. 뭐 오브라든지 에브라든 것이 이런 보통 이름의 성의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붙게 되죠. 이런 이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서 아버지 이름을 바로 알 수 있게 미들네임을 붙인다. 이런 것이 어떤 러시아의 전통을 보여주는데 강력한 부계 사회라는 얘기잖아요. 참고 삼아서 저절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 이런 거 알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직도 성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인구가 100만이 안 되잖아요. 이 인구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밀집도가 낮아서. 그렇죠. 인구가 너무 많으면 구별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성긴 사회잖아요. 인구 밀도로 따지게 되면.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슬란드 감독이에요. 버림받은 천사라든지 뭐 자연의 아이들 같은 영화를 만든 아주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프리드릭 토르 프리드릭센이에요. 이건 일회용 성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네임을 처음에 붙일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으로 붙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에서.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걸 딱 보게 되면 프리드릭의 아들인 프리드릭이에요. 다음 대가 되게 되면 새로운 그 아버지 이름에 따라서 이 뒤가 항상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한 대 한 해서만 이 성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성이 아니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밝히는 거죠. 이분은 안 바뀌겠네요. 이름은 똑같죠. 네, 똑똑하시네.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죠. 남성일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son이 들어가겠죠. son이 들어가게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제 도티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슬란드 사람들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걸 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끝나는 건 남자는 다 손이고 여자는 다 도티르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아들, 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지금도 성을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한글인가요? 네, 한글로 썼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아랍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영어로 또 옮겨 쓰느니 그냥 우리가 흔한 또 이름이 워낙 길어서 한글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 글씨 더 못 쓴 것 같네요. 어쨌건 네. 자,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인데 영어로 이제 오사마 OSAMA 이런 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대한 이제 발음에 가깝게 한번 써본 겁니다. 사실은 아랍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랍의 이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할 때 아랍 이름 중에 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강 파워를 갖고 있는 왕세자 이름이 빈 살만이라고 하잖아요. 빈 살만은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살만이거든요. 아랍의 경우에도 사실상 누구의 아들이란 걸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없이 길어지기도 해요. 이게 오사마 빈 라덴의 풀네임이거든요. 라딘의 아들인 아와드의 아들인 무함마드의 아들인 우사마.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우사마예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무함마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건가요? 무함마드는 이제 예언자에 대한 존경 때문에 너무 성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슬람교가 생긴 것 자체가 무함마드, 마호멧 때문이니까. 마호멧이라는 것은 사실은 라틴어식으로 표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다 무함마드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 이름 중에서 무함마드가 너무 많은 것은 당연하죠. 무함마드 알리도 있잖아요. 심지어. 캐시아스 클레이가 원래 이름인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서 미국 흑인인데 무함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오사마 빈 라덴 할 때 빈 라덴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빈 할 때 빈 라덴 할 때 라덴은 오사마의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고요. 할아버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2대1 또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딘이라는 사람은 우사마의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사실은 서구에서 빈 라덴이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구분만 떼서 말을 하는 부분일 텐데 그게 이제 서양적인 의미에서는 성은 아니거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빈뿐만 아니라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랍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한 위대한 여행가가 있잖아요. 이븐 바투타라고 있잖아요. 세계사에 나오는. 이분도 역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븐 바투타도 우리가 이븐 바투타라고 부르지만 바투타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랍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이쪽이든 사실은 그 말 속에서 부계를 나타내거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 부분 성으로 정착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성은 아니지만 성 비슷하게 이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영국 철학자죠. 버트런드 러셀을 가져온 건 이제 좀 이거보다는 약간 드문 경우인데 별명 때문에 사람 이름이 된 경우가 있죠. 닉네임? 플라톤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유추하게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가 넓은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의 유래를 보면 이상한 유래들도 사실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혹은 뭐 아주 흔한 경우에 머리카락 색깔 이런 걸로 특징 지을 수 있잖아요. 빨강머리 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양에는 색깔에 대해서 성으로
성으로 정착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아마도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이겠죠. 혹은 머리가 갈색이었거나 혹은 이름에 블랙이 들어간다거나 화이트가 네. 들어간다거나 영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드로팡을 쓴 사람이 모리스 르블랑이잖아요. 르블랑이 하얗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 속에 들어가는 또 이제 굉장히 뛰어난 미국 감독 중에 제임스 그레이 있잖아요. 그레이가 회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많은 색깔들이 그 어떤 인체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으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이고요. 빨간색은 레드라는 성은 잘 안 써요. 그렇지만 레드의 변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의 사나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캐롤 리드거든요. 그 리드, R-E-D가 사실은 레드에서 온 거거든요. 버트런드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북다는 데서 온 거거든요. 빨갛다. 장자크 루소 할 때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체의 어떤 특성을 별명처럼 부르던 것이 선조의 누구겠죠? 그 사람의 특색이 대대로 이제 썰네임으로 성으로 자손들하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버트런드 러셀을 보면서 빨간색을 떠올리지는 않죠. 전혀요. 네. 이름이라는 것이 처음 붙여질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후대에 가면 그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메론입니다. 카메론은 코가 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케네디도 그래요. 케네디는 머리가 못생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닥터 두리틀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두리틀은 일을 거의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게으름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기의 성이 두리틀이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별명, 뭐 캐머론이라든지 케네디라든지 두리틀이라든지 돌리틀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특성, 별명 이런 것들이 성으로 정착된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앤서니 허킨스를 제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생이 많이 되는가, 모든 성에 대해서 그 기원이 무엇이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이 교양의 집사를 할 때 그 기원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이제 오래전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다양한 어떤 설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란 말이에요. R-O-B-E-R-T. 로버트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로버트에서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성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로버트슨. 그렇죠. 로버슨이 나오게 되고 혹은 로버츠도 있죠. 줄리아 네. 로버츠가 바로 그런 이름이죠. 로버츠는 로버츠의란 뜻이니까 로버츠라는 사람의 아들 혹은 딸이란 뜻일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버츠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애칭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부르잖아요. 지금은 로버트를 뭐로 부르냐면 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밥 이전에 밥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애칭이고 로버트를 럽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R-O-B로. 혹은 이것이 변형되다 보니까 노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N-O-B. 그러다 보니까 혹은 H-O-P. 그런 H-O-B. 그러니까 홉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럽, 노, 홉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성으로 정착이 돼요. 아, 그 호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앤서니 홉킨스 할 때 홉은 사실은 로버트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학자 홉스 있지 않습니까? 홉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홉스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자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로빈스, 팀 로빈스 할 때 로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로버트라는 아주 흔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성으로 전용하면서 다양하게 새끼를 치면서 다양한 변형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버트에서 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이 막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같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서양 사람들의 네. 이름, 성,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좀 관련해서 뭐 추천 영화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겠죠. 아버지 이름으로라는 영화도 기억이 나고요.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은 아마 너의 이름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타키쿤. 미스아. 죄송합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인생 영화라고 말한 거죠. 정확합니다. 예. 네. 자, 뭐 너의 이름은 워낙 큰 히트작이기도 하고 네. 또 영화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또 다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두 편의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의 이름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야!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